자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무슨 일 없니? 물어봐도 대답은 늘 똑같아요. 괜찮아요. 잘 지내요. 별일 없어요. 그러고는 금방 끊습니다. 바쁘다고요.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요. 물어봐도 아니라고만 하죠. 왜 그럴까요? 나는 부모인데 걱정돼서 묻는 건데 왜 숨기는 걸까요? 이런 답답함 혼자만 느끼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똑같이 고민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말을 안 하는 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자녀가 마음을 닫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지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죠. 부모 자식 관계는 특별합니다. 세상 어떤 관계보다 끈끈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거리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점점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도 나중에야 알게 되고 고민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십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했나? 더 잘해줄 걸 그랬나?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충분히 주셨어요. 평생 고생하시면서 자녀 키우셨잖아요.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는 과정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금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표현을 안 하니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말했을 때의 결과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쌓인 경험들이 있어요. 뭔가 말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혼났거나 잔소리를 들었거나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시거나 아니면 무시당했을 수 있습니다. 한 아들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때 학교에서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어요. 집에 와서 엄마한테 말했죠.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지. 넌 왜 맨날 당하기만 하니? 좀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엄마는 아들이 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받아들인 건 달랐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 아니구나. 내 마음을 이해 못 하시는구나. 그날 이후로 이 아들은 학교 일을 엄마한테 말하지 않게 됐습니다. 말해봤자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혼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점점 입을 닫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아요. 어차피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신뢰가 깨지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연구한 자료를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혼날까봐, 걱정시킬까봐, 이해받지 못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칼 로저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중심 상담의 창시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때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조건 없이 수용받을 때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엄마 아빠는 나를 받아들여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솔직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혼나거나 비난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 입을 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감정보다 해결책부터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언부터 하십니다. 좋은 의도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에요.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힘들어서 이야기한 건데 조언만 들으니까 답답한 겁니다. 나는 위로받고 싶었는데 해결책만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말하기 싫어집니다. 한 딸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퇴근하고 엄마한테 전화했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요. 하소연을 한 겁니다. 엄마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럼 사표 내. 그런 회사 다닐 필요 없어. 아니면 인사팀에 이야기해봐. 참지만 말고 대들어. 이렇게 해결책을 쏟아내셨습니다. 엄마는 딸을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딸은 실망했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주시네. 나는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됐는데 자꾸 뭘 하라고만 하시네. 그날 이후로 딸은 직장 이야기를 엄마한테 안 하게 됐습니다. 말해봤자 조언만 들을 거니까요.
이게 위험한 이유는 자녀가 점점 거리를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일도 나중에야 알게 되고 이미 결정을 내린 후에 통보만 받게 됩니다. 부모로서는 서운하죠. 왜 미리 말을 안 해?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칼 로저스는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짜 듣는다는 건 상대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는 듣다가 금방 조언하고 싶어지거든요. 하지만 자녀가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 내가 힘들었겠구나, 화났겠다, 속상했겠네. 이런 말 한마디면 됩니다. 해결책은 자녀가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부모는 그냥 곁에 있어주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부모가 반대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안 돼. 이게 더 나아. 내 말대로 해. 이렇게요. 물론 부모는 경험이 많으니까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되는 거죠. 하지만 자녀도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해야 해요. 부모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한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안정된 회사를 왜 그만두냐, 미쳤냐.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냐. 아들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반대하셨죠. 아들은 결국 아버지 몰래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이미 그만뒀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 미리 말을 안 했냐고요.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안 한 겁니다. 어차피 반대하실 거고 자기 뜻대로 하라고 하실 거니까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녀는 중요한 결정을 부모와 상의하지 않게 됩니다. 결혼도, 이직도, 이사도 다 자기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 통보만 해요. 부모는 서운하지만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선택을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이 쌓인 거죠. 고려대학교 가족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성인 자녀가 부모와 거리를 두는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간섭이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인데 부모가 계속 개입하려고 하니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죠. 내 기준에 맞춰주기를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기준에 맞지 않아도 존중해줘야 해요. 내가 보기엔 잘못된 선택 같아도 자녀의 선택이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물론 조언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은 자녀의 몫이에요. 네 번째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말을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녀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를 부모가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한 딸이 엄마한테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질까 고민 중이라고요. 엄마만 알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큰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진다며? 무슨 일이야? 엄마가 말씀하셨더라. 딸은 충격받았습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말한 겁니다. 배신감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딸은 엄마한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큰엄마쯤이야 가족인데 뭐.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나만 알아달라고 한 건데 다른 사람한테까지 알려진 거잖아요.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이유는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다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퍼뜨릴까 봐 입을 닫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자식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자녀 이야기를 자랑하거나 하소연하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어쩌고, 우리 딸이 저쩌고. 그게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니까요. 하지만 그게 자녀한테는 상처가 됩니다. 자녀가 말한 건 부모한테만 한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퍼뜨려도 된다는 허락을 안 했어요. 그걸 지켜줘야 신뢰가 유지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녀 동의 없이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30이 됐든 40이 됐든 상관없어요.
부모 눈에는 여전히 어린애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40살이고 두 자녀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여전히 잔소리를 하십니다. 옷 따뜻하게 입어라. 밥 제때 먹어라. 운전 조심해라. 아들은 답답합니다. 나도 애둘 키우는 아빠인데 왜 나한테는 이러시지? 어머니는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나는 어른인데 왜 어린애 취급하시지? 그래서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연락하면 잔소리 들을 테니까요. 이게 문제인 이유는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어른인데 부모님은 나를 못 믿으시네. 이런 생각이 들면 서운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되죠. 칼 로저스는 각 개인이 스스로 성장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자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과보호나 간섭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자녀를 믿어주세요. 이제는 어른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자녀의 삶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믿고 지켜봐 주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6번째 이유는 부모가 자녀의 성공만 관심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화하면 뭘 물어보십니까? 일은 잘 되니, 돈은 잘 버니, 승진은 언제 하니? 이런 걸 물으시죠. 자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엄마 아빠는 내 성공에만 관심 있으시네. 나라는 사람 자체보다 내 성과에만 관심 있으시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쳐요. 한 딸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수입이 불안정했어요. 어떤 달은 많이 벌고 어떤 달은 적게 버는 겁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항상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번 달은 얼마 벌었니? 딸은 지쳤습니다. 엄마는 내 벌이에만 관심 있으시네. 내가 행복한지 건강한지는 안 궁금하신가? 그래서 점점 전화를 안 받게 됐습니다. 받아봤자 돈 이야기만 할 테니까요. 부모는 걱정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물어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돈 이야기만 하면 자녀는 자기가 돈벌이 도구로 느껴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힘든 거 없니? 건강은 괜찮니? 자녀가 먼저 일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 들어주시면 됩니다. 부모가 먼저 성과를 캐묻지 마세요. 7번째 이유는 부모가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녀가 잘못한 일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더니 그때도 내 말 안 들었잖아. 이런 식으로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게 너무 미안해서 열심히 일해서 다 갚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계속 꺼내십니다. 내가 그때 사업한다고 우겨서 돈 날렸잖아. 그때 내 말 들을 걸 그랬지. 만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들은 숨이 막힙니다. 이미 다 갚았는데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지? 과거를 계속 들춰내면 자녀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부모를 피하게 돼요. 만나면 또 그 이야기 들을 테니까요. 이미 끝난 일인데 계속 끄집어내면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이미 지난 일입니다. 계속 들춰내봤자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관계만 나빠집니다.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가 다시 마음을 열까요? 먼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자녀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언은 자녀가 요청할 때만 하세요. 요청 안 하면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응원할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의 인생은 자녀 것입니다. 비밀을 지켜주세요. 자녀가 이야기한 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신뢰는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를 어른으로 대하세요. 잔소리를 줄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세요. 자녀도 이제 충분히 컸습니다. 믿어주세요. 성과가 아니라 자녀 자체에 관심을 가지세요. 일 잘 되니보다
요즘 행복한 일을 물어보세요. 자녀는 성과를 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과거를 용서하세요. 이미 지난 일은 끝입니다. 계속 들춰내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가야 관계도 좋아집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거리는 천천히 좁혀야 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다가가면 됩니다. 먼저 사과하세요. 그동안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앞으로는 달라지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자녀가 마음을 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자녀가 다시 마음을 열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자녀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